자, 정적분 활용 9번째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fx하고 그 역함수 gx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1,2하고 3,3에서 만난다 그랬고요. 1,3에서의 fx에 대한 정적분은 3이랍니다. 자, 이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요 색칠된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도 어떤 함수와, 그죠? y는 fx와 그 역함수 y는 gx의 어떤 교점의 문제를 풀 때도 이 두 개를 연립하지 않고 이 y는 fx랑 y는 x를 연립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 fx하고 이 gx의 교점은 반드시 fx하고 y는 x의 교점하고 일치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이 y는 x에 대해서 이 그래프는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 y는 x 직선에 대해서 이 fx하고 gx는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굳이 이 gx를 구해서 gx에서 fx를 빼갖고 정적분할 것이 아니고 이 직선이 y는 x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y는 x에서 요 fx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서 그걸 2배하는 방법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fx에 대한 정적분은 여기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에서 3까지 x에서 fx를 빼가지고 정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직선이 요 fx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나올 것이고 우리는 요 전체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다 2만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에 1부터 3까지 x의 dx하고 마이너스 2에 1부터 3까지 fx dx가 될 거고, 자, 요 앞부분은 정적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가 있고요. 요거 부정적분하면 2분의 1의 x제곱 되고요. 자, 3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 빼줘야 되고, 1부터 3까지 정적분은 여기 지금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앞부분만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3을 대입하면 9가 되니까 2분의 9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계산해 보시면 요게 2분의 8, 4니까 전체적으로 8에서 6 빼는 꼴이니까 답은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졌어요. 그죠? 자, 우리 앞에서 잠깐 했었는데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는 것이 일단 기본이 되고요. 자, 이것을 미분했을 때 그것이 속도의 개념이 되고요. 그때 v는 f't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되고요. 가속도가 되고, 그때 우리는 이것을 이제 a라고 나타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2번 미분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거꾸로 하는 것이 적분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적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지금 적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속도에 대한 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적분함으로써 위치에 대한 함수를 구해낼 수 있는데요. 이 적분에서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계산할 때, 그죠? 적분 중에서도 이제 정적분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는 위치에 대한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에 대한 개념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정적분이 되고 이동거리는 정적분의 어떤 넓이의 의미가 된다. 자, 요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내용 정리였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vt가 2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자, 운동 방향이 두 번째 바뀔 때 전피의 위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걸 이제 여러분이 한번 잠깐 그려보시면, 자, 250 될 거고요. 마이너스 붙이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vt란 함수가 지금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모양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5입니다. 그죠? 자, 여기가 t축이 되고요. y축은 이쪽에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y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vt죠. 자, 이런 식의 모양이고요. 이건 쭉 올라가서 이제 1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양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0에서부터 출발을 할 때 보면 출발점에서 이미 속도는 10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뒤에서부터 오고 있다가 출발점에 딱 도착한 순간에 이미 속도는 10이에요. 그죠? t가 0일 때 이미 속도는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가 줄어들고 있긴 해요.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속도는 지금 양수 쪽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는 지금 플러스 쪽에 있기 때문에 방향은 우리 진행 방향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멈추는 데가 바로 여기죠. 자, 여기하고 여기가 스톱이에요. 그죠?
자, 여기가 스톱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2초가 지날 때까지는 속도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초가 됐을 때, t=2가 됐을 때 일단 멈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뒤로 간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뒤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이너스로 5초까지 쭉 돌아가요. 자, 이걸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자, 어쨌든 뒤로 갑니다. 그래서 5초 때까지 뒤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멈춤이 일어나고요. 다시 속도가 앞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진행 방향은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두 번째 바뀌었다는 것은 T가 2초에서 한 번 바뀌었고 5초에서 한 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5초가 됐을 때 P점의 위치를 구하라니까 0부터 5까지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적분을 해보면 됩니다. 이건 이동거리가 아니고 위치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적분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P의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뀔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 되고요. 위치를 구하라기 때문에 그대로 정적분만 해주면 됩니다. 자, 0부터 5까지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0t 10의 dt죠. 자, 이거에 대한 정적분만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부정적분 해보면 이게 3분의 1의 t 세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7의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t죠. 자, 여기다가 0 넣고, 5 넣은 거에서 0 넣은 거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5의 세제곱이니까, 25에 5니까 125가 되네요. 3분의 125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35가 되겠죠? 35. 그 다음에 플러스 50이 됩니다. 그죠? 자,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6분의 25가 된답니다. 6분의 25가 된대요. 그러면 위치가 양수인 걸로 봐서, 자, 지금 이 부분이 플러스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인데, 상쇄가 되고도 좀 남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5가 됐을 때, 출발점에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겁니다. 되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죠? 요만큼이 아직 남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위치는 출발점으로부터 6분의 25만큼 앞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하나 더 가볼게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 P의 t초에서의 속도가 vt. 자, 또 vt 주어졌네요. 그죠? P가 다시 원점에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자, 이번에는 넓이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넓이를 구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x축이 있고 인수분해해보면 0하고 2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t축이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vt축이 됩니다. vt축이 돼요. 이 뒷부분은 안 그렸는데요. 시간이 거꾸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요런 형태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P가, VT가 지금 이렇게 T제곱 마이너스 2T 형태니까, 지금 출발점으로부터 뒤쪽으로 갑니다. 그죠? 이게 마이너스죠. V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일단 출발점으로부터, 자, 이가 뭐,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시작이 출발점부터 뒤로 가기 시작했어요. 뒤로 쭉 가서 멈추는 점이 2초죠. 자, 여기가 스탑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2초에서 일단 멈춥니다. t=2에서 멈추고요. 그 다음에 vt가 양수가 되니까 다시 이제 돌아서서 앞으로 오겠죠. 자,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런데 P가 다시 원점에 돌아올 때까지니까 다시 원점에 돌아왔다는 건 여기까지 돌아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와 상쇄가 되는 데까지. 그죠? 자, 이때까지의 넓이가 될 테니까 T가 뭐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예를 들어서 상쇄되는 부분이 한 이쯤에 있다고 치면 여기가 T1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자, 그래프는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을 때 상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출발점에서 뒤로 갔다가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결국은 넓이가 같을 때, 그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가 바로 이제 원점에 되돌아올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 거리에다가 이 거리, 그죠? 넓이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0부터 2까지 2배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되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가 될 거고요. t의 t-2가 되겠죠. 이거의 dt가 되는데 자, 이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이 되고요. 이 결과는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고요. 넓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2배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가 앞에 붙으면 됩니다.
자,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자, 요거 근이죠. 0하고 2가. 그러니까 요거 근이니까 또 공식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6분의 1에 2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요건 1이고, 2니까 얼마가 되죠? 요거는 1이고, 요거 플러스 되고, 6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움직인 거리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근데 넓이가 너무 작은데, 뭔가 계산이, 여기가 0이죠? 자, 여기가 0입니다. 그죠? 2에서 0이니까, 그냥 8이 되겠네요. 그죠? 8. 그러면 이 부분이 뭐로 바뀌어야 되죠? 8이니까, 2 곱하기 6분의 8과 같죠? 그러니까 3분의 8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1번을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 가볼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다한 것 같이 오른쪽 그린 것 같답니다. T가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자, 거리는 적분 개념에서는 넓이로 생각한다 이랬으니까 0부터 3까지의 넓이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뭐 넓이를 좀 쉽게 계산하려면 요거랑 요거랑은 넓이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올리시면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동일한 넓이가 나올 테니까 자, 넓이 계산이 좀 쉽겠죠? 그러면 요 넓이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2니까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밑변이 2분의 1이죠. 그죠? 밑변이 2분의 1이고 높이가 2니까 넓이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 2인데 넓이가 2인데 반이니까 여기도 1이 되겠죠. 그래서 총 움직인 거리는 4가 됩니다. 이거는 뭐 계산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좀 쉽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여기까지가 일단 대표형이 끝났네요. 그죠? 대표형이 끝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급 문제가 시작이 되겠어요. 자, 잠깐 끊었다가, 상급 문제들로 한번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